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게 미분의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파트 속도와 가속도인데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내용이 그 미분 파트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분을 누가 가장 먼저 생각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거든. 근데 두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라이프니치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근데 뉴턴은 너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유명한 법칙을 하나 발견했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은 속도와 가속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위치랑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통해서 미분법을 발견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배우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물체가 출발을 해요.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원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때 얘의 위치가 변해 가고 있는 거인데 위치가 어떻게 변해 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의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봐보자. 우리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시간을 그냥 줄까? t 값을 줄게요. t가 0에서부터 t초까지, 얘가 0에서부터 어떤 점이라고 그냥 놓을게요. 0에서 이 점에서 ft일 때 이 점까지 이동해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의 변화량을 델타 t라고 놓는다면 0초에서부터 t초까지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t초부터, 여기 밑에는 뭐가 되냐면 t초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라는 거라면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0을 그냥 안 줄게요. 어떤 t 값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델타 t만큼 간 거지. t에다가 델타 t만큼 간 거예요. 이때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얘가 t 플러스 델타 t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의 위치의 변화량,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위치 변화량, 뭐가 이거? 그 차이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위치의 변화량은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평균 속도는 뭐냐면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냐? 그래요? 근데 속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시간분의 변위예요.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거리예요.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를 왜 두 번 적었냐?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시간 변화량이라고 적을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얘가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 근데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2초만큼 변했을 때 위치는 얼마만큼 변했는가라는 게 위치 변화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 델타 t, 시간의 변화량 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도라는 것을 이제 정의 내릴 건데 속도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시각 t에서 점 p의 순간 속도 또는 속도라고 할 거예요. 또는 속도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이때 속도를 v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낼 건데 순간 속도니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오케이? 위치의 변화량이지. x의 값이 이 수직선상에서 x의 값이 얼마만큼 변했느냐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식으로 쓰면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델타 x dx dt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의 변화량, t의 변화량. 오케이? 이거에 대한 형태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속력은 뭐냐면, 속도는, 너희가 이제 벡터랑 스칼라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그렇지. 지금 중3이면 거의 다 배우지 않았나? 벡터랑 스칼라? 안 배웠나? 안 배웠어요? 벡터다라는 게 크기랑 방향을 갖는 거고, 스칼라다라는 게 크기만 갖는 것을 뜻하겠습니다라는 크기만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력을 뜻하는 것은 봐봐, 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분속 1분에 100m씩 가. 오케이? 100m씩 간단 말이다.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랑 다시 이렇게 빠꾸 하는 거랑 속도를 나타내면 이 단위로 나타내면 속력의 단위로 나타내면 봐봐, 이쪽으로 가잖냐? 그러면 이제 분속 100m씩 하면 100m per V지. 그지? 빠꾸 하는 것도 100m per V지. 근데 속도다라는 거. 속도랑 속력의 차이야. 속도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잖아. 방향 기준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 뒤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에는 뭐가 있고 부호가 있어요. 속력에는 그놈의 크기만 주어진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즉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 다음 가속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속도다라는 건 이제 점점 더해졌다라는 거야. 속도가 점점 더해진 거잖아. 그러면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건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라는 거잖냐. 그래요?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걸 뜻하는 건데 우리가 이 속도가 원래 뭐였냐면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라는 거잖아.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당연히 가속도도 시간에 따른 무엇이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라는 거예요. 보통 A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게. 가속도를 정의를 내리면 시각 t에서 점 P의 가속도다라는 거야. 가속도다라는 것은 속도 뭐에? V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속도 V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속도다. T에서의 점 P의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T에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앞에다 T에서 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해줘야겠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를 이제 똑같이 나타나겠지. 리미트 무엇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즉 dv dt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봐봐. 위치를 이렇게 써주는 게 뭐예요?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냐? 미분하는 거네.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위치를 뭐 해주면 t에 대해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속도를 다시 또 뭐 해주면 t에 대해 미분해주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거꾸로 가진 것을 적분이라고 하는데 적분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어때? 너희들이 속도에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속도는 항상 무엇이 있다고? 방향이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플러스면 속도가 플러스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겠지. 속도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겠지. 그렇지? 속도의 부호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여기다 밑에 적읍시다. 무엇은? 속도의 부호는 뭐가 되겠습니다? 방향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예제 1번부터 차분히 봐보자.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이에요. 이렇게 위로 툭 던졌지.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했네.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x인 관계가 성립한데 그러면 뭐야? t초의 높이가 이거라고 하면 이제 구해주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구해주래요. 그럼 위로 던졌다면 이제 위쪽으로 가다가 밑에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잖냐? 그러면은 그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위쪽으로 가다가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위쪽으로 가다가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때를 구해주세요. 이게 최고 높이가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때네요. 운동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 바뀔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운동 방향을 구해준다라는 것은 뭐랑 같다라고 했어요? 속도의 부호와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운동 방향을 구해준다라는 것은 속도의 부호를 구해주세요라는 거네. 속도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였어요? 미분해주세요라는 거였지. 그렇지. 그러면 위치가 다음과 같은 함수니까 속도에 대한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20-10t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뭐를 지나치면서 2를 지나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최고 높이까지 도달한 시간은 몇 초 만에 도달했습니다? 2초 만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운동 방향이 지금 바뀌는 순간 2초잖냐? 그래서 걸린 시간은 2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돌의 최고 높이를 구해주세요. 이건 쉽지? 2초일 때 위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치 함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2를 대입했을 때의 그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5, 40, 마이너스 20. 그럼 45가 되겠지?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라고 할게요. 그러면 4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돌이 지면으로 떨어지는데 그 말이 뭐예요?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지? 위치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0이 될 때.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이 될 때. t는 무조건 양수니까 5밖에 안 되겠지. 그렇지? t가 양수니까 5밖에 안 돼. 마이너스 1이랑 5 두 개 나오는데 t가 양수잖냐? 시간은 0초 이상부터 출발하는 거잖냐? 그래서 t가 5일 때 속도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VO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5 대입했더니 2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30이지? 밑으로 내려온 거죠. 처음에 위로 올라갔는데 밑으로 다시 내려온 거잖아. 밑으로 내려올 때 밑으로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30인 이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래. 그러면 최고 높이까지 갔다가 다시 0이 되는 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최고 높이가 된 게 뭐야? 25에서 아니지. 25에서 45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 25에서 출발해서 45가 됐다가 0이 되는 거잖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20 플러스 45 움직인 거리는 6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 문제를 뒤에서 또 나오거든. 적분을 이용해서 다시 해결할 거예요. 오케이? 적분을 이용해서 다시 또 해결하는 순간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직선 상에 있는데 어떤 함수냐라는 건 너희들이 잘 봐야 돼. 이거 뭔 함수예요? VT 함수야. 속도와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운동 방향을 총 몇 번 바꿨는가라는 거예요. 운동 방향은 어떨 때 바뀌어요?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지?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고 뒤로 가는 게 마이너스면 이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는 안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뀔 때 여기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뀔 때 여기서 바뀌고 마이너스로 바뀔 때 여기서 바뀌네요. 총 몇 번 바뀌겠습니다? 3번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항상 운동 방향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도의 부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두 점 P, Q가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거예요. 각각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된대요. 이거 0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고 0일 때 마이너스 10이잖냐. 위치가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출발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위치는 각각 이건데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에요.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뭐예요? 미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P의 속도는 T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네요. Q의 속도는 VQT라고 나타낼게요. 그러면 4T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되는? 두 개가 같아지는 T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지는 T의 값은 T-2의 제곱은 0이 되는 거니까 T가 2인데 각각의 위치를 구해줘야 되냐냐? 각각의 위치는 P의 위치는 뭐가 되는 거고 2를 대입했을 때 3분의 8 플러스 8 마이너스 3분의 2 즉 10이 되는 거고 Q2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차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위치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거리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는 움직이는 거리도 따져줄 거야. 지금 이제 위치만 따졌단 말이야. 이 초일 때 어떤 위치에 있냐? 어떤 위치에 있냐? 어떤 위치에 있냐라는 것만 따지는데 나중에는 적분에서는 움직인 거리도 같이 따져줄 거예요. 오케이? 그때 또 다시 언급할게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4번 보자. 이제 속도 가속도라기보다는 변화량,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오케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보자. 우리가, 좀 기분 나빴지? 나보다 커. 나보다 커요. 아, 진짜. 바꿀까? 네. 봅시다. 1.8. 우리가 이제 키가 1.8인 학생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밑에 출발하여 매초 0.8 속도래. 그러면 얘가 매초 0.8이면 이놈을 0이라고 잡았을 때 이놈의 위치는 뭐에 있겠어요? 0.8t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t초 후에 0.8t의 위치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그림자 길이가 늘어가는 속도. 그러니까 t에 대한 뭐의 변화량? 이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량. 이걸 L이라고 할까요? t에 대한 L 변화량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L의 변화량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문제를 좀 바꿉시다. t가 3일 때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로 바꿉시다. 그래야 이제 지금 교육과정이 좀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L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봐봐. 얘에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예요? 0.8t예요. 그렇지? 그러면 1.8이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예요. 이 길이는 1.2예요.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지. 3대 2는 3대 2네 3분의 2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L은 뭐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0.8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3분의 2, 0.8인데 L은 뭐가 돼요? 30분의 16t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 구하라고? L에 대한 t의 변화율이에요.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라는 거지. 그렇지? L에 대해서 t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느냐? 얘가 30분의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가 3일 때 굳이 구할 필요 없었네. 그냥 변화율이 30분의 16, 11분의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하게 나올까 했더니 t3 지워버립시다. 필요가 없네. 큰 의미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변화량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부피가 등장해요.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그때 매 초 2초씩 올라가는 물을 넣었을 때 수면의 높이가 8m가 되는 순간 물의 부피 변화율이 이거였다. 다음을 구해 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식을 세울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수면의 높이가 몇 초 2씩 늘어나요. 그러면 이놈의 높이 있잖아요. 이놈의 높이. 높이가 얼마만큼 늘어납니다? 2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항상 이거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반지름 길이는 항상 일정해요. 왜? 이놈의 b가 항상 뭐로 똑같아요? 4대 1로 똑같아요. 4대 1로 똑같아. 그지? 그럼 이놈의 b도 4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닮음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됩니다? 4분의 1, 2t가 되겠습니다. 즉 2분의 1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2분의 1t예요. 그럼 언제? 이놈의 부피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부피를 식으로 세워주면 vt라고 할까요? 밑변에 4분의 1t의 제곱 파이 곱하기 2t 곱하기 3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은 정리해 봤더니 12, 6분의 1t의 제곱 파이. 파이를 그냥 앞으로 뺄게요. 6분의 파이 t의 제곱이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맞아요. t의 세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구해주세요? dv, dt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t가 뭐일 때? 8일 때. 이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v'8이라고 적어줄게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 표현을 거의 쓸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내가 가끔 쓸게요.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t에 8을 대입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랑 똑같은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미분에서 대입을 해주면 v 프라임 t는 무엇이 되냐면 2분의 파이 t의 제곱이 되는 건데 8을 대입했더니 뭐가 돼요? 32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K값 32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